안녕하세요. 오늘 GV 진행하게 될 관객 프로그래머 김준입니다. 오늘 장영선 감독님 모시고 앞서 상영된 4편의 단편 영화에 대한 이야기 1시간 정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쪽에 스크린 참고하셔서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 추후에 손을 들고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단톡방에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감독님 혹시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상영한 4편의 영화를 감독한 장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편의 작품을 이제 돌이켜보면 우선 영화들의 중심 아이디어들이 되게 뭐랄까 독특하고 좀 통통 튄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죽고 싶은 뱀파이어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자르다 몰고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게 되신 건지 그 원천이 좀 궁금해요. 원천이 아마 원천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제한된 예산이라든지 어떤 한정된 환경, 뭐 굉장히 빠듯한 마감 시간, 뭐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좀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바다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에게는 추천사에서도 이제 잠깐 썼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영화들이 인상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한 것을 되게 진부하지 않게 표현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장르의 도식성 같은 것들을 그냥 그런 클리셰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재밌게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익숙하고도 유쾌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굉장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감독님께서는 이런 도식성들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지속적으로 의식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도 그것은 그 도식성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 BL에서 오는 도식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BL이라는 장르에서 오는 도식성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제 퀴어 영화제에 가면은 저보고 BL 만드신다고 하고 또 BL을 만드는 상업 현장에 가면은 저보고 퀴어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회색지대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이것이 관객들이 바라는 바인가와는 상관없이 BL과 퀴어의 거리가 좀 가까워져야만 오랫동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자면 BL로 먼저 유입된 관객들 그리고 BL의 오랜 팬인 관객들에게도 그 도식적인 흔히 말하는 BL의 클리셰라고 하는 어떤 설렘이나 사랑의 로맨스에서 오는 감정들을 유지를 시키면서도 그걸 조금 퀴어에서도 멀지 않은 문제점들을 결합을 시키면서 이제 퀴어에게도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프렌들리하달까요? 아니면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선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 과제여서 아마도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거를 잘 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그래도 계속 회색지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조금 어떨까 요즘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이랑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 요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영상물로서의 BL 부분이 되게 흥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최근에 시멘틱 에러 이런 작품들이 엄청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이번에 부천에서도 컨셉존이 막 생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뭔가 감독님이 느끼셨을 때 감독님 영화에 대한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나 뭐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이제 변화라는 건 역시 제가 회색지대에 회색지대에서는 감독으로서 인식이 된다는 점인 것 같고 BL 팬들이 제 영화를 받아들였을 때는
사실 그게 근데 또 관객들의 어떤 반응을 실시간으로 제가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관객들의 반응의 변화가 있나라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오늘 체감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산업이 아마도 열린 거겠죠. 어쨌든 시멘틱 에러가 아주 많은 이득을 봤다고 저도 전에만 들었지 사실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다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 BL이 부천, 네 어쨌든 저도 그 부천에서 섹션을 할 때 가서 보고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시장이 열려서 관객들이 다 이쪽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뭐 이른바 음지에서 즐기던 분들이 양지로 나와서 이 반응이 뜨거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살짝 어느 쪽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스타트 단계니까 좀 더 지켜보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 영화를 보는 시선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시멘틱 에러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이제 시네 21 커버도 이제 하시고 나머지 이제 기함을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저 점점 이제 양지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좋죠. 혹시 이쯤에서 손들고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 이제 오픈 채팅방 통해서 질문뿐만 아니라 그냥 감상평 같은 것들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님이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보충 수업 팬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질문이 많았는데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영화 촬영하면서 바뀐 설정이 있는지, 설정은 했지만 영화에 나오지 않는 설정이 있는지,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장면이 있는지, 그 외 촬영 비하인드가 있는지, 배우분들도 캐릭터 해석을 열심히 하셨다는 이야기를 봤는데 배우분들에 대한 코멘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촬영하면서 바뀐 설정은 아마 뭐 설정은 했지만 영화에 나오지 않은 설정 같은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도 뭐 일정이 또 타이트했고 예산도 타이트했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대본을 써서 그대로 찍었다 이런 느낌이 있고, 사실 거의 편집된 부분도 많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장면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때도 그 생각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키스신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성인 두 명이 키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좀 이런 생각을 오늘도 역시 다시 한번 하게 돼가지고, 그때 제가 좀 더 현장에서 다르게 연출했어야 되나? 그때는 그냥 배우분들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드는 감정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오늘 또 가졌고요. 촬영 비하인드라고 하면 저 교수실 있잖아요. 저 교수실을 제가 어렵게 빌려가지고, 교수실은 정말 교수님들이 안 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렵게 빌려서 촬영 당일에 처음으로 문을 열어본 거예요. 문 여니까 헌책방 같이 너무 뭐가 많고 도무지 씨를 어디다 배치할 곳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게 빌려서 좋긴 좋지만은 이거 적합한 로케이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근데 결국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찍었고 씨를 배치를 막 이렇게 구석구석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하인드라면 비하인드 같고요.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수님 역할을 맡으신 김승환 배우님은 연극 쪽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특별히 딱히 뭐 말씀드릴 것도 없었고 그냥 척하면 척 이렇게 해주셨고, 학생 역할 맡았던 김민식 배우는 연기를 처음 하는 친구여가지고 저랑 월화수목금을 만나서 2시간씩 와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기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니까
같으세요? 저도 약간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감독님 영화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대사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화 장면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단조롭지 않고 뭔가 자꾸 다음에 어떤 대사가 나올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사를 쓴 사람도 이걸 구상하고 막 타이핑을 할 때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시나리오 쓰실 때 특히 대사를 구상하심에 있어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계셨는지 또 이제 단조롭지 않은 대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연출적으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일단 대사를 재미있게 써야만 하는 촬영 실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앞에 보셨던 두 개 같은 경우는 장소가 하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사까지 재미없으면 끝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연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출적으로도 어쨌든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인물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연출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점도 사실 있어가지고요. 저 처음에 보셨던 두 편은 낮에는 그 교수님 찍고 밤에는 조교님 찍고 이렇게 두 편을 하루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서도 연출을 너무 러프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하기는 했어요. 저도 극장에서 본 게 처음이거든요. 이 두 개가 다 온라인 개봉을 해가지고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좀 러프하게 한 것 같다 하는 반성을 좀 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좋은 연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앞서 상영된 두 편이 이제 어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세계관이 이어지게 하신 건지 궁금했었는데 같은 날 촬영인데 이게 이제 옴니버스처럼 계속해서 세계관이 이어지는 거를 12개 정도 모아가지고 뭐 장편으로 뭐 만들자 뭐 이런 거대한 포부가 있었지만 제작사랑 어떻게 잘 맞지 않고 해서 2개까지만 하고 이제 못하게 된 어떤 비운의 프로젝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교수님 배우분들은 또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대학로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나중에 장편으로 해서 개봉할 거예요, 선생님. 저희 넷플릭스도 간다고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섭외를 했는데 또 그게 또 중단이 돼가지고 이제 배우분들 만나 뵐 때마다 안녕하세요. 언제 다음 거 해요? 이러면 이제 곧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네, 그렇죠. 저는 계속 특히 저 교수님들 배우분들은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계속해서 세계관을 이어갈 수 있으면 혹은 장편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질문 주신 부분이랑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촬영장도 되게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들거든요. 혹시 촬영장에서 뭐 NG가 많이 나지 않았는지, 리허설은 얼마나 진행을 하셨는지, 네 편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촬영장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배우와 스텝을 구성할 때 퀴어 프렌들리한 사람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어쨌든 혐오를 하는 것 같은 기색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냥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촬영장 분위기는 대부분 그냥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인데 리허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말 배우에 따라서 엄청 달라가지고 그 교수님 같은 교수님 두 분은 뭐 한 2시간 정도 잠깐 뵙고 그냥 그것도 뭐 인사하는 정도지 뭐 특별히 리허설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렇게 찍혔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 역할은 이제 저랑 2주 정도를 매일매일 만나서 연습을 했고 또 저 맨 뒤에 들었던 그 사인의 뱀파이어 같은 경우는 워크숍에서 만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성경 감독님이 진행하셨던 영화 연기 워크숍이라는 그런 워크숍에 제가 저는 연기를 하려고 참여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 넌 연기 아니지 너는 감독해야지 이래서 아니 저는 뭐 이러다가 그냥 감독을 하게 돼가지고 워크숍으로 만난 친구들이어서 그냥 그때는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편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얘기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인의 뱀파이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준비한 질문이 뭐냐면 이제 다 같이 해보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이제 그 감독님의 영화를 한 4-5편 정도 보고 난 뒤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얘네가 진짜 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왜 겁이 나세요? 네. 왜 겁이 나시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그쵸. 네, 알 수 정말 없으셨던 걸까요? 저는 이런 장면이 진짜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이제 어떤 강약 조절 이런 게 되게 리듬감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이런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쇼킹한 정서들 이런 것들이 의도된 것인지 궁금했어요. 쇼킹. 쇼킹이요? 쇼킹. 쇼킹이라고 나와서 네. 어머 어머 이런 거.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긴 하지만 다정하게 바삭바삭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제가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게 과자들 3명의 어떤 이야기인데 제가 엔딩에서 이제 셋이 자고 있는 장면을 넣었단 말이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장면. 근데 이제 그때도 비슷한 질문들이 막 있었어요. 이것이 셋이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뭐 셋이 있다가 셋이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다른 걸 상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이런 걸 느끼기는 했는데요. 뭐 저로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는 한데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다정하게 바삭바삭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감독님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다정하게 바삭바삭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영작 목록이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었어요. 아무래도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제 관객분들이 집에 가셔서 왓챠 플레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단톡방에 질문이 2개 정도 더 와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하는 프로도님이 앞에 3가지 이야기가 이제 배경이 모두 학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배경을 학교라는 일반적인 장소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아마도 앞에 3개 그게 아마도 다 이것도 이제 어떤 한정적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일 거예요. 특히 앞에 2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12개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 일단 뭐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 2명 데리고 오고 또 내가 팬인 배우분들 2명 데리고 와서 어디에서 섞지 했을 때 좀 빠르게 찍을 수 있으면서 그래도 좀 대여가 가능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도 좀 다채로운 인간들이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을 때 학교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드릴 질문이랑 조금 겹치는데요. 앞으로의 작품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앞으로의 작품 정말 언제나 항상 난제인 그런 건데 작품 활동을 이제 아주 큰 이변이 없다면은 아마 OTT 드라마를 한 편 쓰고 연출하는 걸로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 또다시 난제가 돌아. 저는 계속해서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항상 뭐長편도 쓰고 뭐 드라마도 쓰고 뭐 제작 지원도 넣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마지막까지 결과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노력을 할 테니 뭐 또 좋은 기회가 오면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또 손들고 질문해 주세요. 저는 저는 영화 잘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런 장르를 처음 봐서 되게 재밌게 잘 봤는데 약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제가 이제 내 작품 다 이제 어쨌든 인물들이 되게 개인적인 공간이고 뭔가 이제 공중적인 장소에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아직 세상의 시선도 있고 해서 뭔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뭔가 영화에서는 뭔가 그 인물들이 뭔가 좀 트여 있는 데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뭔가 어쨌든 그 인물들의 마음가짐이 뭔가 좀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작품에도 뭔가 그 인물들이 좀 세상 밖에서 뭔가 좀 공간적인 한계에 벗어나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기대해도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언제나 항상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앞으로 아마 그 OTT 드라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하면서 지금은 좀 BL이라는 산업이 이제 뭐 시장이 열려가지고 조금 덜한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BL을 계속 봐오던 사람 혹은 뭐 퀴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퀴어는 어두운 얘기만 하지? 우리도 밝게 뭐 나가서 뭐 찍자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막상 이런 장르를 처음 접한 사람은 아니 저렇게 뭐 이렇게까지 동성애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건 아닌데 너무 판타지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사실 저도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BL이 시장이 열려버리면서 그냥 일반 관객들도 그냥 뭐 남녀에 상관없이 로맨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저는 이제 만들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도 조금 더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는 주인공들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톡방에 올라오는 동안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맨스 연출의 핵심은 이제 두 인물의 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감독님의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시선들이 되게 세심하게 잘 부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시선이 머무는 속도나 방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연출상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그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프리 코멘터리? 추천사. 프리 추천사를 보고 굉장히 그 부분을 잡아내 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뭐 단편 영화를 많이 했으니까 단편 영화는 다 편편당으로 평론을 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평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내가 신경 쓰는 만큼 그래도 누군가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뻤는데 제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로맨스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는 거는 역시 눈빛과 시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 연출적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그 추천사를 저는 읽어주실 줄 몰랐는데 읽어주셔서 있죠. 관심 제일 많죠. 내 영화에 대해서 무슨 얘기야. 읽어주셨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혹시 안 읽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인스타에 있으니 아주 아름다운 읽어주시고. 글이니까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제 네 편의 영화를 연달아 봤잖아요. 이걸 보다 보면 어떤 두 인물들 간의 캐릭터성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좀 한 명은 약간 좀 관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성향이고 뭐 어느 로맨스가 그러한 지점이 있지만 또 다른 한 명은
방어적인 성향이고요. 이런 어떤 통일성의 계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표현을 작업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통일성의 계보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같은 얘기만 계속하다가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그랬네요. 저도 딱히 그쵸 로맨스의 기본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식의 변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랬네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굉장히 적극적인데 상대방은 어우야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지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을 하면서 깨닫는 건데 두 명 다 적극적이면 드라마가 될 일이 없고 두 명 다 방어적이라면 이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배우님들의 캐스팅 과정이었어요. 오늘 이제 상명작 중에서 없지만 되게 유명해지신 배우님들, 이제 윤박 배우님이랑 이제 김정현 배우님들의 초기작의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캐스팅 과정에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때는 학교 내에 제가 재학 중이었어가지고 이제 학교 내에서 캐스팅을 한 건데 사실 뭐 그렇다 해도 뭐 제가 하시죠 이랬을 때 네 이런 배우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제가 10명한테 시나리오까지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내주고 이런 건데 하실래요? 라고 하면은 한 명 정도가 안 해요 이렇게 연락 오고 나머진 그냥 연락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막 연락을 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그렇게 되니까 그냥 연락 안 주신다 그냥 삭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배우님들은 대부분 이제 정말 또 100명 중에 두세 명의 뭐 할게요 오디션을 봐볼게요 라고 연락 주셔서 저랑 미팅을 해서 또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굉장히 길고 긴 과정을 거쳐서 저와 함께 하게 된 배우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 안에 있으니까 좀 더 용이했던 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또 캐스팅 난항 중에 난항이 또다시 펼쳐졌는데 과정은 사실 비슷했습니다. 배우들한테 보내주고 시나리오 다 보내주고 하실래요? 오디션 보실래요? 하면은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봐볼게요. 아니야. 한 명은 안 한다고 하고 100명한테 보내면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뭐 봐볼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제가 연차가 쌓이고 작품 수가 좀 늘어나니까 옛날보다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래도 그렇진 않았다. 계속해서 어렵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되게 보다 보면 배우님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배우님 중에 감독님이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분을 픽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정말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그래도 뭐 BL 산업이 좀 산업화가 되면서 배우들이나 아이돌 분들도 원한다고 듣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느낄 만큼 뭐 감독님 저를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그냥 뭐 옛날이랑 사실 어려운 건 비슷비슷합니다. 네, 제가 체감상으로는 비슷합니다. 특히 키스신 있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키스신 없으면 쉬워요. 왜냐면 저 교수님 분들은 뭐 되게 쉬웠어요. 그랬죠. 혹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키스신 분 있을 때 리허설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순간의 감정을 좋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리허설이라는 게 배우들한테 물어보면 다 잘한다고 하거든요. 보통 뭐 키스씬 뭐 어떠세요? 잘하죠. 다 이래요. 근데 현장 가면 다 갑자기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 많이 하고 뭐 배우들 만나면 물어보기도 하고 연출 잘하시는 감독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지 시나리오에 계획된 건지 궁금해요. 시나리오에 있었고요. 음.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 김동현 배우님이 그 노래를 모르셨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다급하게 뭐 들어보시고 막 근데 이제 율동을 한다는 건 제가 쓴 건 아니었는데 배우님이 율동하셔가지고 풀로 찍어드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뒤로 빼가지고 찍어드렸죠. 되게 그런 애드립을 좋아하시는 배우 분이셨나봐요. 근데 이제 연극을 하면은 사실 약속된 걸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못 하셨다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마음껏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좋았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 캐릭터도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손 들고 질문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또 질문을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첫날 뺨과 손가락을 보면 이제 손가락 하나 가져오시냐 이게 되게 살벌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이제 서로 도와주는 알콩달콩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되게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조금 더 확신은 달라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게 보편적인 연애 감정들이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편성을 잡아채기 위해서 영감을 받으시는 곳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감을 받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편적인 거니까 뭐 저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제 주변에서도 그냥 모든 사랑 이야기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다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지켜보면서 지켜보지 않는다. 사실 지켜보지 않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특별히 막 보면서 엄청난 영감을 받은 어떤 사랑의 장면 같은 거는 없지 않았나. 그런 거는 일종의 판타지 같은 거니까 아마 다 제 마음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이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이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그쵸.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은 마음속에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GV를 준비하면서 이제 영화 소개 페이지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영화들의 소개말이 되게 잘 쓰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어떤 영화인지 보기 전에는 막 호기심이 생기고 보고 나서는 이게 정말 정확한 요약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커피 한 잔을 들고 학교 뒤편에서 몰래 만난 두 교수 칼로 물베는 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두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부부싸움 난다라는 거를 되게 위트 있게 표현한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문장들도 감독님께서 직접 쓰신 건지 궁금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제작사에서 아마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매치박스 스트롱베리에서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 보충 수업에서의 시는 그러면 시는 제가 썼습니다. 네. 궁금했어요. 엔딩 크레딧에도 없어가지고. 써놓을 걸 그랬나 보다. 네,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지금 이제 기분이 진짜 사과한 건데 내 나에게 파이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 그 옥상에서 같이 햇살 받고 앉아있잖아요. 저는 한 사람은 욕조에 그때 그 옥상에 욕조가 있었어요. 벌어진 욕조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그 안에 욕조를 아마 화분으로 쓰셨는지 막 흙이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못 뺀다. 그냥 여기 앉아 있어. 해서 그냥 그 배우가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찍어 놓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저는 일부러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연출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미술을 하기는 했죠. 하기는 했는데 그때도 뭐 저랑 PD랑 둘이서 막 다급하게 막 꾸미고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집이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제 집이었어가지고 네, 저기 다 제 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충 수업에 나오는 교수님이 앉아 있는 것도 저희 집이고 그 조교들끼리 뭐 조교랑 학생이랑 하는 것도 저희 집이고 다 집입니다. 다급하게 꾸미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막 엄청 열심히 꾸몄는데 철감이 이거는 다 떼. 그래서 또 떼. 아 그래? 그래서 막 뗐다가 다시 세팅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가지고 아마 좀 그런 되게 한국적인데 뭐 조금 뱀파이어 느낌도 있고 뭐 그런 미술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영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서 한 건데 집에서 특히 회차 많은 거 찍다 보면은 촬영이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미리 다 이제 아랫집 윗집 뭐 다 말씀은 드렸지만 어쨌든 민원이 막 들어오면은 또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뱀파이어 찍을 때는 배우분들이 다 화장을 엄청 세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뭐 사러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계속 타니까 이제 정말 그 다음에 만나는 주민분들이 다 막 아가씨 뭐 이러면 재밌게 사나 봐. 내가 뭐 파티했어요? 막 이러면서 어젯밤에 파티했죠. 재밌게 사네. 잘생긴 남자.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머리 아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영화 찍는다고 말했을 때 좋아하는 주민이 거의 없으니까 파티가 난가? 영화? 파티? 영화 파티 하다가 이제 그냥 가시는 거죠 다. 그냥 재밌게 사는 여자 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배 피는 뭐 스태프들 있으면은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또. 그 화장은 네.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진하게 넣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감독님이 직접 이 정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되게 정확하게 뭐 요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고 봤는데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더 하고 해가지고 저기까지 갔습니다. 완전 또 산들과 질문 주시면 보충 수업에서 시 쓰셨다고 하셨는데 캐릭터들이 어떤 심정으로 쓴 시인지 그리고 그 시에서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네. 이제 그 둘 다 서로에게 쓴 시인데 이제 그걸 제가 굉장히 우회적으로 써가지고 빨리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인데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렇게 너무 어리고 너무 싱그러운 사람이 나한테 막 다가오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귀신이 온다라는 시를 쓰게 됐고 이제 그 학생이 교수에게 쓴 시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교수에 대한 사랑 고백을 구구절절하게 한 시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 나는 당신이 모르는 곳에 서 있다 뭐 이 구절은 뭐 교수님은 내가 이러는 거 상상도 못 하겠지 왜냐면 나도 상상 못 했으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초등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되게 사소한 질문이지만 궁금했던 게 제가 낙산공원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저희 애들끼리 이제 낙산공원에서 고백하면 다 이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소가 나온 걸 보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소가 선택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좀 그래도
그나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저게 예산이 조금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우리 조금 아름다운 데 가서 찍자 해서 서울에서 근데 멀지는 않은 곳으로 해가지고 낙산공원 대여해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좀 야경이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그런 전설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모든 이제 CC들이 고백을 하고 그렇구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굉장히 높잖아요. 장비랑 괜찮으신가요? 거기 바로 앞까지 네, 그 주차장 있고 버스 마을버스도 바로 앞까지 올라옵니다. 원래 그 주변 사는 사람이 더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아이언님이 영화 제목들이 하나같이 흥미를 돋우는데요. 어떻게 그런 제목을 떠올리셨는지, 제목을 짓는데 영감을 받기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목도 역시 어떤 이거 낚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물고기들이 볼 때 엄청 맛있어 보일 것 같은 거를 던진다라는 마음으로 열어보면 별거 없더라도 일단 열게 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충 수업이라는 제목이 처음에 그 제작사에서 막 이런 거 뭔가 막 야동 같은 데 나올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저는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막 그래서 그거를 뭐 보충 수업을 하냐 마냐 이걸로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막 제작사에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한 거는 뭐 그래도 그래서라도 클릭하는 사람이 있겠지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클릭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시를 써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노이즈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재밌어 보여야 누군가 볼 테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번외로 이제 감독님들 뵈면 항상 궁금한 게 이제 등장인물의 이름은 어떻게 지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이름을 짓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막 이름이 계속 겹치는 경우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막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보충 수업에도 나오고 어디 또 딴 데도 막 나오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거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박지연이라는 그 이름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공연을 했던 배우의 이름인데 왜 어쩐지 그 이름을 몇 번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마음에 남는 이름이라는 게 있고 그 이름이 너무 막 특이해가지고 그 배우가 이건 내 이름 뭐 이런 이름이 아니라면 이런 이름이 아니라면은 조금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보충 수업에 이제 박대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궁금했던 게 이제 그 교수님께 핸드폰을 드리는데 스티치 스티커도 있잖아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영화를 찍는데 이제 그런 사소한 소품 같은 거를 준비할 때 뭔가 되게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좀 귀찮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스티치 스티커를 반드시 붙여야 해 이렇게 하신 건지 저작권은 괜찮은데 디즈니여가지고 저작권 생각 진짜 못했네요. 왜냐면 제가 스티커 묶음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배우한테 주고 너가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생각할 때 뭐 너가 박지현이면은 어떻게 해서 교수님한테 주겠냐 해서 이제 그분이 하필이면 그걸 고르셔가지고 뭐 자기가 보기에는 닮은 것 같대요. 그 교수님이랑 스티치가 그래서 난 이걸로 할래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혼자 붙이더라고. 저작권 생각을 진짜 못했네요. 정말 놀랍다. 디즈니 진짜 무서운데.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교수의 은밀한 만남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상이나 촬영을 잘 모르는데 그 두 배우가 난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멀리서 찍다가 갑자기 배우를 딱 클로즈업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확 땡겨서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 배우가
제가 하는 말에 주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했을 텐데요. 저게 예산이 진짜 작고 또 막 12번 할 거니까 그때는 이제 큰 폭으로 12번 할 거니까 뭐 우리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약간 홍상수가 있나? 뭐 이래서 못했던 것들 그냥 우리 지금 다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이렇게 팍 땡기고 이거는 물론 그것이 홍상수 감독님만의 무언가는 아닙니다만 그거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건데도 사실 지금은 거의 많이 쓰지는 왜냐면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을 홍상수 같나? 이걸 다 느끼기 때문에 안 쓰는데 저희도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홍상수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철감님한테 아, 시원하게 땡기세요 해가지고 이제 한번 땡겨서 찍은 거였어요. 아마 그때 그 배우한테 주목하고 싶어가지고 춤을 넣은 것이. 또 질문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가지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화들이 제가 알기로는 왓챠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요일에 오후에 극장까지 보러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그리고 또 시간도 진짜 빨리 갔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뭘 하든 어떤 작품을 내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